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2일 금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2%의 건전 성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2%대 초중반 물가로 낮추고 기준금리는 해마다 3번씩 내려 4%에서 3%까지 인하할 것으로 연준이 예고했습니다. 이는 3개월 전보다 1%대 성장에서 2%로 높아진 것이며 물가 전망은 비슷한 반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내년에 한 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연초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2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48만 건으로 전월 대비 9.5%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했습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미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드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7.79%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6.6%대로 하락했습니다. 2월 들어서는 다소 반등해 현재 6.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2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8만 4,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제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애플을 세계 초인류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든 폐쇄적 애플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미 법무부와 16개 주로부터 뉴저지 법원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안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의 사용자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왔지만 불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애플은 또 유럽연합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상장한 4회 관계망 서비스 업체 레딧이 상장 첫날 흥행 몰이에 성공하며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레딧은 상장가보다 48.4%가 급등한 50.44달러에 상장 후 첫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딧은 공모 가격보다 38%가 높은 47달러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57.8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종가를 반영한 시가총액은 95억 달러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65억 달러 대비 30억 달러나 뛰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기업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 AI와 공동으로 인간 간호사보다 뛰어난 능력의 의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의 작동 비용은 인간 간호사의 4분의 1 수준인 시간당 $9 정도입니다. 두 회사는 엔비디아에 의해 구동되고 히포크라테스 AI의 헬스케어 관련 거대 언어 모델로 훈련시킨 공감형 헬스케어 의료 로봇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은 초저지연 대화 반응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 의료 로봇이 미국 내 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로봇의 운용 비용은 시간당 $9이며 노동통계국 자료 기준 2022년 미국 내 간호사의 평균 시간당 급여는 $39.05였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상원 의원들은 불법 이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개의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 법안 301은 주민들이 이민법을 위반하는 지방정부를 고소하고 이를 위반한 도시와 카운티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법적 허가 없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피난처 정책을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HB 1105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지문 및 신상 정보를 국가 및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일부는 이민자를 공격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된 후 하원으로 다시 돌아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도박 스캔들로 해고된 가운데 오타니 선수가 미즈하라의 도박 자금을 갚아주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박법 학자 넬슨 로즈 휘티어 칼리지 명예교수는 오타니가 불법 도박 빚을 갚는 행위라는 점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연방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오타니가 불법 도박 빚을 인지한 상태로 미즈하라의 빚을 갚아주었다면 불법 도박자를 도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LA 다저스가 속한 캘리포니아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MLB 사무국은 선수들이나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경우 최소 1년간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영구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즈하라는 도박 빚에 관해 오타니가 $450만 갚아주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송금하지 않고 오타니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해 도박 빚을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돈을 건네면 다시 도박에 써버릴 것을 우려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오타니의 대변인은 미즈하라의 주장을 부인했고 미즈하라도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활동이나 부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LA 다저스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오늘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로 반해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을 선호한 만큼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